자, 혈압약 드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을 끊고 싶어 해요. 자, 그 답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데까지 닥터입니다. 자, 고혈압 및 혈압약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사실 제 고혈압 영상의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십 수백 편의 많은 주제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뭐 중간 결산 정도 의미로 오늘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혈압약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혈압 수치만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내가 혈압을 올리는 그 소인이 있고 내 고혈압 수치가 있을 때 혈압약은 이 수치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 소인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혈압약을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는 거예요. 내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면 시력이 좋아지고 벗으면 다시 안 좋아지니까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쓰는 것 뿐이에요. 뭐 수십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혈압약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이 혈압이 올라가는 소인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 고혈압의 생활습관 교정 제가 영상 하나 만들었지만 이거 외에 또 좋은 게 있나 해서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 제 영상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하고 또 여기서 추가할 내용 보충 설명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CC에서 나온 2017년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본 내용이죠. 고혈압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증명된 비약물적 치료 방법. 첫 번째 체중 감량, 두 번째 대시 시기, 세 번째 저염식, 네 번째 칼륨 섭취 증량, 다섯 번째 운동, 여섯 번째 절주, 술 줄이기,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대한의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1차 의료용 근거 기반 고혈압 권고 요약본, 여기도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 금연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조금 차이점이긴 하지만 나머지 체중 조절, 금주 절주, 운동, 대시 시기, 저염식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뭐 다시 한번 줄줄 읽는 거는 의미는 없고요. 또 다른 가이드라인,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나온 2018년 고혈압 진료 지침, 오늘은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비약물 치료 및 생활요법 똑같죠. 저염식, 체중 감량, 절주, 운동, 금연, 이건 대시식이겠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좋은 생활 습관은 고혈압약 1개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혈압약 하나가 5에서 1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염식 5, 체중 감량은 1kg당 1입니다. 그래서 10kg 빼면 10에서 15 정도 떨어지고, 술 끊으면 4 정도 떨어지고, 운동하면 5 정도 떨어지고, 대시하면 11 정도 가장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런 생활요법 의 한계점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게 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염식 보시면, 자, 이런 고혈압 환자에서 저염식을 하는 게 중심동맥 혈압, 저염식이 그냥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동맥압을 떨어뜨려서 심뇌혈관 합병증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혈압약 끊는 방법이잖아요. 이러한 저염식은 특히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를 끊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뇨제 원리가 소금과 물을 빼내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금을 안 먹으면 굳이 약으로 빼낼 필요는 없겠죠. 저염식은 이뇨제 복용을 줄여서 이뇨제로 인한 이런 부작용들, 뭐 칼륨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막아주고 골다공증의 요로결석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금과 고혈압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염분 민감성이라고 있어요. 제 다른 영상 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금을 또 줄이는 게 칼로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저염식을 하면 음식을 적게 먹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짜게 먹으면 과식을 하게 돼요. 짠 게 맛있죠.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 칼로리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한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에는 따로 한 챕터로 빼진 않았지만 칼륨을 늘리는 게 고혈압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히 고염식을 하는 분들이 칼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 떨어지는 효과가 크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사람, 자고체혈 30 이하인 분들은 말린 과일 같은 칼륨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들은 주의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체중 감량, 체질량 지수, BMI를 25까지 감량하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이게 1kg 빼면 1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140인 환자분들이 20kg를 빼야 120으로 정상이 돼요. 근데 일선에서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해보면 사실 15kg 정도 뺀 사람도 엄청나게 뺀 거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혈압이 2, 30씩 막 떨어져요. 자, 그 이유가 이런 체중 감량을 하는 방법이 운동이나 절주, 소금 섭취 제한 등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만 봤을 때는 1kg 빼면 1 떨어지지만 실제로 10kg
정도 빼보면 혈압이 뭐 20, 30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체중 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영상에서 제가 너무 빨리 빼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가 좋은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4, 5kg 정도를 먼저 빼보시고 거기에서 혈압 강화 효과를 봐가면서 5kg 정도를 추가로 감량하는 게 가장 좋다고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마른 비만 환자가 많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목표를 그냥 몸무게보다는 허리 둘레로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로 잡는 게 한국인에서는 더 적합하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미 채식, 또 뭐 과일만 먹는 채식도 있고 저탄고지, 뭐 간헐적 단식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특히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고지가 제일 핫하죠, 요즘에.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는 게 1시간 이상 걸려요. 뭐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하고 고혈압에 대해서만 영상을 만들어도 20분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냥 줄줄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좋다 나쁘다 딱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살 빼는 데는 일단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지금 모조리 다 도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웨딩드레스 사진 찍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상이 혈압약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를 체중 감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 평생 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두 달 살 빼고 말 일이 아니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채식과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을 주장하고 또 좋다고 권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평생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거를 따라 하면서 한두 달 정도 살을 뺄 수 있겠죠. 근데 뭐 1년간, 자 1년 좋습니다, 10년, 자, 이거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뭐 제가 어떤 식단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 환자에게 있어서 이것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식단이 대시라고 있습니다. 저탄고지는 나쁘고 뭐 그거 안 좋은 거니까 대시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 놓은 게 대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도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의학적인 어떤 소견이나 견해를 뭐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식단 권유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시는 내가 할 테니까 살 빼는 팁 하나만 얘기해 달라. 자, 사실 대시보다 살이 더 잘 빠지는 식단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으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살 뺄 수 있는 간단한 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탄수화물의 양을 3분의 2로 줄여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먹지 마라. 예를 들어서 딴 건 다 먹고 밥만 3분의 1 빼고 먹어라. 또는 뭐 햄버거를 먹는다면 햄버거 고기하고 야채는 다 먹고 빵은 3분의 1은 버려라. 이것을 오늘 뭐 1분 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절주 하루에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이하로 술을 줄이세요. 여기서 남자의 2잔에 해당하는 알코올 30g은 맥주 1병, 와인 1잔, 정종 1잔, 위스키 2잔, 소주 2-3잔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주일에 소주 1병까지 먹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술에 대해서도 술 안 먹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술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길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걷기가 운동이 되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가이드라인에는 유산소 운동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 하라고 돼 있어요. 최대 심박수 구하는 방법은 220 빼기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내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220 빼기 50, 170이죠 170이 최대 심박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까지 최대한 극한으로 운동하면 심장이 170회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최소한 60%, 그러니까 100회 정도 되죠. 나이가 50인 분들은 최소한 내 심박이 100회를 넘어갈 수 있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는 뭐 택도 없죠. 뭐 달리기도 어지간히 뛰어서 100회 잘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빠른 숨이 차고 땀이 날 수 있는, 심장이 100회 넘게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일주일에 5에서 7회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3일 연속으로 쉬지는 마라. 그러니까 요거 지키면 일주일에 5에서 7회 됩니다. 그리고 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통편집으로 날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중요해요. 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뭐 준비 운동이야 뭐 당연히 이제 심장 건강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운동을 뚝 하고 멈추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오히려 저혈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무리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유산소 운동 뿐만이 아니라 근력 운동도 좋아요. 등장성 근력 운동, 등척성 악력 운동, 이런 운동들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하는 게 좋다.
대신에 이러한 근력 운동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분, 200에 120 이상인 분,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혈압을 다른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로 먼저 160에 100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연. 이 담배가 만성적으로 고혈압을 만드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30분 정도인데 하루에 한 갑 피시는 분들은 30분 간격으로 계속 피시니까, 자 보이시죠? 24시간 혈압에서 낮 동안의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 계속 피니까. 자, 그래서 혈압도 올리지만 또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 치료하는 게 혈압 숫자 잘 받으려고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혈압 치료하는 게 중풍심근경색 걸리지 말라고 혈압 치료하는 건데, 담배를 피면 고혈압 치료 열심히 해도 중풍심근경색이 걸려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는 혈압하고 상관이 없어도 금연해야 됩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자, 반복적으로 환자에게 금연을 강하게 권고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금연하면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또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담배 자체는 혈압을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담배 끊으면 오히려 살찌니까 혈압이 오히려 올라버려요, 금연하면. 그래서 운동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 교정이 있잖아요. 뭐 살 빼고 저염식하고 금주하고 뭐 금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습관 교정 중에 사실은 금연이 제일 힘들어요. 가장 강한 정신력을 요하는 게 금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연할 때는 금연만 하시고, 금연이 어느 정도 내 정신력이 그거를 버텨줄 때, 그때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술 끊고 담배 끊고 한 번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식사요법. 자, 이게 대시죠. 대시가 자 무려 11에 6 떨어진다. 생활습관 교정 중에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대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저밖에 없어요. 제 영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시 식단 어떻게 하는지 여기저기 찾아보지 마시고 제 유튜브 영상 대시 식단 보시면서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 외에 카페인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올리고 또 계속 마시면 내성이 생겨서 고혈압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스트레스 역시 일시적으로 올리는데 혈압이 만성적으로 장기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그 외에 뭐 미세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다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대한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 한번 읽어봤고, 한 가지 사이트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세계 제일 큰 병원 메이오 클리닉에서 혈압약 없이 혈압 떨어뜨리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약물 없이 고혈압 조절하는 방법 10가지. 첫 번째, 여분의 파운드를 잃어라. 무슨 말이냐? 살을 빼란 얘기예요. 1 빼면 1 떨어진다. 한국인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허리 둘레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00이 아니고 남자 90, 여자 85죠. 그래서 한국인은 가능하면 살 빼는 거를 허리 둘레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유산소 뿐만이 아니라 웨이트 운동도 좋다.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고, 건강한 식단, 대시 식단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저염식, 술 줄이시고요, 담배 끊으시고, 카페인의 혈압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만성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자, 요것도 시간이 날 때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정혈압을 잘 재라. 자, 가정혈압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 영상 열심히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새로 설명드릴 혈압약을 안전하게 끊는 방법, 자, 총 6가지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실 혈압약을 끊는 그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제가 뭐 모든 학회 가이드라인 다 찾아봤는데 약을 끊는 기준이 없습니다. 마치 뭐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혈압약 끊는 원칙 첫 번째가 120에 80 이하가 3달간 유지되어야 끊어볼 수 있어요. 자, 약 한 알로 석 달간 혈압이 120에 80 유지되면 가능, 이런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120과 80은 엔드입니다. 엔드. 그러니까 수축기도 120 이하여야 되고 이완기도 80 이하일 때, 110에 70 이 정도 됐을 때 일단 약 한 알이면 끊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알일 때는 한 알로 줄여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 80 이하가 3달간 유지되면 약을 감량을 해볼 수 있고, 계속 감량하다가 마지막 제일 작은 거 하나를 먹고 있을 때 120과 80이 둘 다 미만이 되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사실 불안하잖아요. 내가 몇 년간 혈압약을 먹어왔는데 혈압이 아무리 정상이어도 이걸 끊기가 불안하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이 제일 작은 혈압약 하나를 반알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반알을 먹고 혈압이 잘 유지되면 끊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 반알을 이틀에 한 번씩 먹어볼 수 있어요.
그러고 3달간 또 유지되면 끊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초기에 1기 고혈압이었고, 그리고 제일 작은 약 한 알로 3개월 이상 정상 혈압이 유지되면 끊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3달이라는 게 사실은 병원 혈압 기준이에요. 자, 병원 혈압은 사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재잖아요. 그래서 저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가정 혈압을 잘 재우시면 2달만 정상으로 유지돼도 제가 끊어요. 이거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가이드라인 보면 혈압약을 시작하는 기준이나 증량하는 그 기준도 3달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저 포함해서 의사를 보면 막 한 달 간격으로 팍팍 올리죠. 그러면서 혈압약을 줄이고 끊는 거는 또 3달 간격으로 정확하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기름값 올리는 거랑 비슷하죠. 기름값 올라갈 때는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더럽게도 안 내려가잖아요. 병원 놈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약을 올릴 때는 2달 간격, 약을 내릴 때는 3달 간격으로 해요. 왜냐면 혈압이 높은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걸 방치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 더 위험한 거거든요. 병원 놈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 때는 2달 간격, 내릴 때 3달 간격으로 보는데 3달 간격도 가정 혈압을 재우시면 2달 간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3달간 정상 혈압으로 유지되면 약을 감량하거나 끊어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 2차성 고혈압은 안 돼요. 자, 오늘 주제가 본태성 고혈압에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2차성 고혈압은 원인이 있는 고혈압이죠. 사실은 2차성 고혈압은 혈압약 끊기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만 치료하면 돼요. 물론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호르몬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면 혈압약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겠죠. 자, 세 번째, 당연한 얘기죠. 생활습관 교정이 동반이 돼야 돼요. 자, 내가 혈압약을 먹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뭔가 어떤 내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실제로 혈압 변화가 일어났다. 이럴 때 끊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동반 질환이 없어야 돼요. 아무 질환이 없는 단순 고혈압일 때 그 고혈압만 보고 혈압약을 먹는 사람, 이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근거해서 혈압약을 끊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 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뭐 당뇨병이나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은 기준이 좀 달라요. 이런 각각의 질병의 기준에 따라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약을 끊는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동반질환이 있을 때는 약을 끊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단백뇨를 예를 들면 ACE 이니비터가 혈압약이기도 하지만 단백뇨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이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ACE 이니비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단백뇨 약으로 넣고 있는 거니까. 뭐 부정맥으로 베타 차단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못 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질환이 낫지 않는 이상. 자, 다섯 번째,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혈압약을 끊고 나서 고혈압에 대한 추적 관찰을 절대로 멈추시면 안 돼요. 자, 가이드라인에 혈압약 끊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내용은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있죠. 고혈압 약의 감량 또는 중단, 끊은 이후에도, 중단한 이후에도 최소한 3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이니까 뭐 2달 내지 3달의 간격으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약을 안 타면 병원을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혈압약을 내가 잘 해서 끊었어요. 끊고 나서 병원을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자, 가정 혈압도 잘 재시고 혈압 수치도 병원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고혈압으로 인한 문제, 단백뇨나 뭐 콩팥 수치, 그 다음에 뭐 망막, 이런 거를 병원에서 계속 관찰해야 돼요. 내가 고혈압 환자로서 약을 안 먹고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고혈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이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맞아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 환자분을 위해서예요. 그분이 뭐 지금 생활습관 교정 엄격하게 해서 혈압이 정상이 됐고, 또 평생 생활습관 교정을 앞으로 유지할 보장이 있더라도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의 원인이 나이 유전 생활습관이잖아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그래서 다시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2~3달 간격으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들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인생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약 없이 정상 혈압 혈당으로 유지되는 분들이 비당뇨인, 비고혈압인보다 더 오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긴 하지만, 또 그만큼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자, 마지막 혈압약 끊을 수 있는 원칙 6번째, 절대 자의로 하시면 안 돼요. 자의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절대 자기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고혈압 환자분들
분들이 또 이렇게 반문하세요. 내가 병원 올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혈압이 너무 낮아서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 병원 오세요. 오시면 돼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혈압약을 거의 뭐 80, 90%는 한 달 간격으로 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이 한 달 남았으면 그 한 달 사이에는 병원을 못 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고, 당연히 중간에 오는 거를 의사들도 좋아해요. 환자분이 나한테 관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그러면 의사와 환자 사이 rapport 형성이 되고 관리도 더 잘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가정혈압을 쭉 재고 있는데 100에 60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건 아무리 봐도 혈압약을 끊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돼요. 병원에 오면 뭐 누가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혈압 기록을 이렇게 주치쌤한테 보여드리고 약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혈압약 중단. 자, 정보에 입각해서 선택을 하고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다. 자, 혈압약을 끊을 때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정보에 근거해서 끊어라. 자,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내가 건강이 좋다고 생각됐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치료를 권유한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혈압이 좋아져서 끊을만 한데 의사가 계속 먹으라고 할 때는 그 어떤 치료에 이점이 있다는 거죠. 중단하는 결과보다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 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혐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이 본질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관리하기 쉽다. 그래서 병의 발병 단계와 상관없이 수명도 연장되고 건강 상태 자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당신 스스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안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2차 의견을 말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무슨 신이 아니에요. 환자도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의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생활습관 교정 요약과 함께 혈압약 안전하게 끊는 방법 6가지 원칙 쭉 설명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혈압약을 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대체의학이나 유사의학에서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 일본의 마스모토 미스마사라고 하는 대체의학에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당장 고혈압약을 버려라. 무슨 말이냐, 혈압약을 끊어야지만 생활습관 교정을 한다, 뭐 그런 골자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 물론 원칙적인 것도 아니고 위험한데 이 말에도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자, 내가 고혈압에 걸렸어요. 혈압이 뭐 150에 90이다. 뭐 안 죽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고혈압 당뇨 환자에서 가장 문제는 합병증. 내가 고혈압이든 뭐든 죽을 때까지 합병증만 안 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혈압에 걸리는 거는 부산행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합병증, 즉 말해서 중풍, 심근경색, 신부전, 신부전, 이렇게 4가지 합병증을 좀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좀비가 이렇게 하고 막 따라와요. 물론 부산행처럼 좀비가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걸어오는 4마리 좀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좀비가 이렇게 4마리가 이렇게 걸어오면 내가 서울에 사는데 고혈압에 걸리는 순간 서울에서 딱 시작하고 이 4마리 좀비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은 부산으로 도망을 쳐야겠죠. 그래서 뭐 부산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목표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 뭐 80살까지 중풍, 심근경색 안 걸리고 사는 게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동대구에 가서 물렸다. 그러면 70까지 사는 거고, 대전에서 물렸다. 그러면 한 60에서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이 걸렸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치면 부산으로 도망을 치는 방법이 내가 뭐 운동하고 식습관 조절하고 싱겁게 먹고 뭐 그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도망갈 수 있겠죠. 이제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런데 혈압약을 먹는 건 뭐냐? 혈압약을 먹는 거는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부산에 도착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물론 좀비가 부산행처럼 엄청 빠른 좀비면 또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부산에 도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확률. 상대 위험도 제가 저번 시간에 영상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좀비가 쫓아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자,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부산에 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차를 타냐 안 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든 부산에만 가면 됩니다. 자,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혈압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가 내가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혈압이 치료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혈압약을 안 먹고 혈압이 치료되면 제일 좋죠. 내가 운동하고 몸이 가벼워져서 좀비한테 안 따라잡히고 달려서 부산까지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부산에 가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사실이 아니지만 차를 한번 타면 평생 타야 된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차를 안 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차를 굳이 안 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운동하고 살 빼고 저염식해서 혼자 건강해져서 뛰어서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차를 안 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운동하고 뭐 살 빼고 하느니 차라리 혈압약 먹고 술도 한잔하고 뭐 삼겹살도 먹고 하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도 뭐냐,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약을 끊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서는 안 되듯이 내가 운동 안 하고 음식 마음대로 먹으려고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생활습관 교정을 하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게임에서 패시브 스킬 켜는 것과 똑같아요. 평생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고 잘 됐을 때 혈압약을 끊어볼 수 있고, 잘 안 되면 혈압약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동차는 뭐 교통사고 날 확률이 아주 소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지 않느냐, 혈압약은 부작용 많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 자, 서울대병원 칼럼에 보면 혈압약은 부작용의 빈도도 매우 적어서 평생 복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는 이거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보조식품보다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부작용의 확률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뭐 FDA 승인을 받았나요? 12주 부작용, 뭐 52주 부작용 이런 거 연구해 놓은 건강보조식품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혈압약은 뭐냐? 전부 다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부작용이 싹 다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알 수라도 있잖아요. 건강보조식품은 뭐 안전하겠지만 물론 알 수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에 걸렸는데 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될 게 두려워서 시작조차 안 한다, 그렇다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도 안 한다, 그게 뭐냐? 좀비한테 물리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보세요. 고혈압약 안 먹고 버틴다, 뭘 뜻하느냐? 생명 단축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신경외과에 조만간 실려올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안 되고. 그런데 드셔야 된다는 거죠. 드셔야 되죠. 자, 오늘 생활습관 교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혈압약을 안전하게 끊는 원칙 6가지 설명드렸고, 마지막 한마디. 자, 혈압약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끊어지진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약이 끊어지겠습니까?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고 못 끊는 이유는 혈압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환자분들의 혈압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 줄 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